11월의 햇살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웨딩홀 2층 연회장 입구에는 흰색 장미와 카스미야로 엮은 아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를 지나며 한지선은 가슴에 단 작은 코사지를 매만졌습니다. 남색 실크 원피스는 깔끔했지만 화려하진 않았고 손에 든 가죽 핸드백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약간 달아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님이시죠? 하객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세아가 다가왔습니다. 세아의 드레스는 프랑스산 레이스로 수놓아져 있었고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어머님, 세아는 밝게 웃으며 지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지선의 차림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소박하게 입으셨네요. 세아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정말 검소하세요. 제가 앞으로 잘 챙겨드려야겠어요. 주변에서 피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시대에도 저런 분이 계시네라고 속삭였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선은 그 모든 시선을 느꼈지만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괜찮아요. 지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세아는 이미 다른 하객에게로 시선을 돌렸고 지선은 조용히 자리로 향했습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는 무대 가까이 조명이 가장 밝은 곳이었습니다.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세아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목엔 빛나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게 신랑 어머니래. 세아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하네. 아들이 좋은 회사 다닌다더니 집안은 별로인가 봐. 그 말은 지선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하지만 지선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USB 안에 저장된 파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혼식은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주례사가 울려 퍼지고 축가가 흘렀습니다. 지선은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다른 어머니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지만 지선은 그저 조용히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이 끝난 뒤 피로 연장에서 세아는 다시 한번 지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 인사하세요. 세아의 부모는 의례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 표정엔 미묘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효자라고 들었습니다. 세아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악수는 짧았습니다. 지선은 그 손의 온도를 기억했습니다.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지선은 홀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11월의 밤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주차장 조명은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지선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모든 걸 삼켜버린 밤이었습니다. 핸드백 안 USB를 만지작거리며 지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겠지. 그날 밤 지선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차를 끓였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늘 받은 시선들과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검소하다는 말, 챙겨야 한다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세아의 눈빛 속에 담긴 계산. 지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단순히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펼쳐질지도.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투자자로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선 먼저 관찰해야 한다는 것. 찻잔을 비우고 지선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사이에 끼워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그리고 작은 스타트업 사무실 앞에서 그들은 함께 꿈꿨습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그리고 그 변화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지선은 그 꿈을 혼자 이어갔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사진첩을 덮으며 지선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봐라. 하지만 엄마도 내 길을 갈 준비는 되어 있단다. 그날 밤 서울 어딘가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오래된 핸드백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엔 350억의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그림자는 이제 막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선은 여전히 혼자 살았고 준호와 세아는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선에게 온 연락은 단 한 통뿐이었습니다. 세아가 보낸 짧은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건강하세요. 지선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오랜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선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모임 있어. 올 수 있지? 그것은 지선이 20년 넘게 함께해온 투자자 모임이었습니다. 주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때로는 옛 이야기를 꺼내는 자리였습니다. 지선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갈게요. 토요일 오후 서울 삼청동의 한옥 카페. 창밖으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실내엔 은은한 차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지선은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이미 5명의 동료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선 씨, 오랜만이야. 한 사람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선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최근 투자 동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는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 이야기를 꺼냈고 또 누군가는 AI 반도체 기업의 성장세를 언급했습니다. 그나저나 에코티온 주가 봤어? 또 20% 올랐더라.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지선 씨가 초창기에 투자한 거 맞지? 2003년이었나? 2004년이었어요. 지선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누가 봐도 위험한 투자였는데 결국 제대로 됐네. 지금 기업 가치가 얼마였지? 1조 2천억 정도.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선 씨 지분이 아직 남아있으면 와, 상상이 안 가네. 그 순간 카페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아가 서 있었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손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밝았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준호가 어머님 전화 안 받으신다고 걱정하셔서 제가 찾아뵈러 왔어요. 지선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없었습니다. 세아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지선은 짧게 말했습니다. 세아는 주저없이 자리에 앉았고 주변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분이신가 봐요.
네.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세아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시선은 계속 탁자 위를 맴돌았습니다. 펼쳐진 서류들, 태블릿 화면, 그리고 동료들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투자 용어들. 세아는 그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잠시 끊겼습니다. 지선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세아는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지선 씨, 요즘 새로운 투자 계획 있어?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어요. 지선은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세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진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임은 1시간 뒤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지선과 세아만 남았습니다. 창밖엔 해가 기울고 있었고 은행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세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에코티온이요. 그게 정말 어머님이 투자하신 거예요? 지선은 세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엔 호기심과 계산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궁금해요? 아니, 그냥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아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준호한테 들은 적이 없어서요. 준호는 몰라요. 지선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아들인데.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세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이런 것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필요할 때 말할 거예요. 지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투자도 많이 하셨어요? 질문은 직접적이었습니다. 지선은 코트를 걸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어떤 거요? 궁금하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지선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세아는 그 뒤를 따라 나왔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준호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요. 지선은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을 바라보는 세아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지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선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USB가 꽂혀 있었습니다. 화면엔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기업 이름, 투자 날짜, 지분율, 그리고 현재 평가액. 숫자들은 조용히 지선의 30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마우스를 움직여 한 줄을 클릭했습니다. 에코티온, 2004년 5월 투자, 지분 8%, 현재 평가액 960억. 그 아래엔 다른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선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가진 꿈이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지선은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도시의 불빛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아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준호가 어머님 보고 싶대요. 지선은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에요.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건강 챙기세요. 요양보험 같은 것도 들어두셨으면 좋을 텐데. 지선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아의 질문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어디로 향할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선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조급한 사람을 벌하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관찰할 시간이라는 것.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선은 조용히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듣던 날. 그들의 눈빛은 불확실했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선은 그 진심에 투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지선은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준비해야겠네.